중국 후난성에 위치한 류양시. 류양은 자타공인 불꽃 도시다. 류양시에선 전 세계 불꽃 축제에 사용될 폭죽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작업실과 공장은 산속에 띄엄띄엄 위치하고 있다. 폭발의 위험 때문이다. 이 동그란 것은 연화라고 하는데 발사 후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타상연화다. 타상연화는 불꽃놀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다. 연화의 기본 재료는 바로 이 흑색 화약이다. 흑색 화약은 연소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빨리 탄다는 것이 장점이다. 흑색 화약은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바로 폭발하는 특징이 있다. 흑색 화약은 질산칼륨과 숯, 황을 섞어서 만든다. KNO3로 표시되는 질산칼륨은 산소를 공급하고 유황과 숯은 일종의 연료 물질이다. 숯과 황이 연소하면서 질산칼륨을 가열하면 산소가 방출되고 이때 황은 연기 상태로 배출된다. 이 덩어리는 질산칼륨인데 흑색 화약이 연소될 때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흑색 화약 전체를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질산칼륨의 비율은 75%다. 그리고 연소작용을 하는 숯은 15%, 질산칼륨과 숯이 잘 밀착되게 촉매 역할을 하는 황은 10%를 차지한다. 질산칼륨과 숯, 황을 고루 섞어주면 흑색 화약이 완성된다. 흑색 화약을 섞는 기계의 스위치는 작업실에서 꽤 떨어져 있는데 스위치를 올릴 때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로 인해 흑색 화약이 폭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흑색 화약은 섞어주는 통 역시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나무 소재다. 빨리 연소하는 성질을 가진 흑색 화약을 다루는 곳에선 안전을 위해 금지 항목이 많다.它的作用呢，主要是第一个，它是一个是起引火、点燃引火作用；第二个呢，它还有一种作用是爆炸作用。爆炸就是能够将那个球体啊，能够爆炸开来，产生不同的这个构成效果的那种。 이번엔 한약을 만들 차례다. 한약은 타상연화가 발사돼 일정 고도에 위치했을 때 폭발에 사용되는 화약인데 주 원료는 흑색 화약과 왕겨다.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성괴기라는 통에 왕겨와 흑색 화약을 넣고 섞어주는데 이때 왕겨에 흑색 화약이 골고루 잘 묻게 해야 한다. 이것이 완성된 한약이다. 흑색 화약은 불꽃놀이의 기본이자 전부라고 할 정도로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불꽃의 화려한 색이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성, 스타다. 이 스타의 주재료가 바로 흑색 화약이다. 흑색 화약에 발연제, 색화제 등의 화학제를 넣어 혼합하고 점착제를 넣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스타가 완성된다. 스타의 사이즈는 다양한데 스타가 클수록 불꽃도 커진다. 이 스타가 불꽃의 모양을 어떻게 결정할까? 불꽃놀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화 모양을 만들어보자. 먼저 화약을 담는 그릇인 옥피가 필요한데 옥피의 재질은 종이다. 국화 모양의 불꽃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옥피 반쪽의 안쪽을 스타로 채운 다음 왕교에 흑색 하약을 묻힌 한약을 그 안쪽에 채워 넣는다. 국화를 이중으로 만들려면 스타와 한약을 한 줄씩 더 채워주면 된다. 나머지 반쪽의 옥피도 같은 방법으로 채운 다음 둘을 붙여주면 국화 모양 연화가 완성된다. 이 연화를 터뜨리면 구형의 국화 모양 불꽃이 나온다. 불꽃이 폭발하는 것을 꽃에 비유해서 개화라고 하는데, 개화의 모양은 연화의 내부 구조, 즉 스타의 배열에 따라 달라진다. 불꽃의 모양은 스타의 배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这是笑脸，笑脸的造型就是把这个珠子，这个是珠子，依次排列，排满360度一个圈，放到球格里面去，然后再把这个两个眼睛放上去，懂了吗？看到吗？然后最后把这个嘴也是这样顺势排一条。 스마일 모양의 불꽃을 만들려면 옥피를 한약으로 채운 다음 밑그림을 그리듯이 스타로 눈과 입 등 얼굴 형태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스타의 배열 그대로 스마일 모양의 불꽃이 만들어진다. 별 모양 불꽃을 만들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다. 연화 내부에 스타를 별 모양대로 배열하면 된다. 그런데 그 모양이 늘 정확하게 재현되는 건 아니다. 例如像我们看到的，就是那个五角星呐、笑脸呐，是不是？我们在平常释放过程中，有时候看到，有时候看不到。看到的就是刚好你这个它这个打出来的这个效果对上我们，所以我们看到的。没看到就是有这个方向不同。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불꽃 모양을 만드는 기본은 스타의 배열이다.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다양한 불꽃 모양. 그 비밀은 연화 속 스타의 배열에 있었다. 옥피 안에 한약을 채우고 스타를 배열하는 것만으로 연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다. 일단 건조 과정이 필요하다. 공 모양으로 형태를 갖춘 연화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不打，因为你要给这回去，给这那一份有。 충분히 건조된 연화는 종이띠를 균일하게 덧발라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종이띠를 옥첩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게 터지면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면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게 360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열려 있는 면으로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외부에 다시 옥첩이라고 하는 소위 종이로 풀을 매겨서
그 상당히 여러 번 15번 정도를 계속 붙이기 때문에 그 파열 강도가 나중에는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그 밖에 터지는 국화의 모양이 나오더라도 아주 동그란 국화가 나오는 겁니다. 버들 같은 경우는 뻥 넓게 터지는 게 아니라 폭 쏟아져야 되니까 그건 많이 외부에 옥첩을 해서 종이를 감아버리면 너무 넓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도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해서 한약이 밀어내기만 하면 점화가 되면 쭉 쏟아지기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옥첩의 횟수를 상당히 적게 해야만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옥첩은 파열 강도를 균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횟수는 불꽃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연화의 외관이 완성되면 그 다음은 도화선을 연결한다. 도화선은 연화가 터지는 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발사 후 바로 폭발하지 않고 높이 상승해서 원하는 지점, 원하는 시간에 터지게 하는 지연 초시가 도화선의 핵심 기술이다. 그 시간은 도화선의 길이로 조절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제를 붙이는 과정이 남아있다. 추진제는 연화를 공중으로 추진시키는 데 필요한 힘을 만들어내는 역할인데 역시 흑색 화약이 주 원료다. 추진제에 붙은 긴 선은 속화선으로 전기 신호를 받아 추진제를 연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불꽃놀이의 핵심인 연화는 이렇게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데 그 구조를 살펴보면 옥피와 속화선, 추진제, 도화선, 한약, 스타로 구성된다. 추진제가 연화를 발사시키고 도화선에도 불이 붙어 원하는 높이에 도달하면 한약을 폭발시켜 스타를 360도 방향으로 밀어낸다. 그런데 형형색색의 불꽃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 비밀은 화학 반응이다. 질산 스트론튬이고 붉은색을 내는 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염화나트륨 소금이고요. 노란색 불꽃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질산 바륨으로 녹색 불꽃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황산구리, 그 다음에 산화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청색 불꽃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양한 금속의 염들이 각각의 불꽃 반응 색을 내면서 불꽃놀이의 아름다운 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금속 성분들은 화약과 함께 연소하면서 특유의 색깔을 나타낸다. 바로 불꽃 반응이다. 화려한 불꽃색의 비밀은 바로 이 연소와 불꽃 반응이라는 화학의 조화인 것이다. 금속 원소에 따라 불꽃 반응은 상당히 다양한데 알루미늄은 밝고 환하게 타오르는 은백색,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붉은색, 바륨은 녹색, 보리는 청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보라색처럼 불꽃 반응으로 만들기 어려운 색은 금속 원소를 혼합해서 만들기도 한다. 붉은색 불꽃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화약을 만들었는데요. 스트론튬을 우리가 포함시키는 그런 화약이고요. 이와 같은 우리가 발사통을 만들어서 이 안에 채워서 우리가 붉은색 불꽃을 연출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득 채운 상태에서 질산칼륨을 묻힌 우리가 여과지를 이용해서 도화선을 만들게 되고요. 이것을 점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붉은색 불꽃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연 스트론튬은 붉은색 불꽃 반응을 보일까? 정확히 붉은색이다.
그리고 질산바륨은 녹색, 염화나트륨은 노란색, 황산구리는 청색 불꽃 반응을 나타낸다. 이처럼 불꽃의 다양한 색은 스타를 만들 때 첨가한 금속 원소의 연소 과정에서 나온 빛인 것이다. 화학에서 이제 금속 원소가 발명되면 될수록 불꽃놀이는 좀 더 화려해지고 색깔을 입혀지는 형태로 변모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금속 원소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꽃놀이 자체도 굉장히 단순한 색깔 형태로 가다가 18세기에 굉장히 많은 금속 원소들이 발견되면서 그 화약이라든지 과학의 발전과 같이 불꽃놀이도 발전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